이젠 모두가 알게 돼버린 이 로고, 그냥 후드에 로고 박아서 비싸게 파는 브랜드로 알고 있다면 오해입니다. 그렇게 단순한 브랜드는 아닙니다. 심지어 이건 패션 브랜드도 아니고요. 패션을 좋아하시는, 음악도 좋아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른 래퍼들이 구찌, 고야드, 크로마츠를 말할 때 조금 다른 브랜드를 말하는 카라트를 자랑하는 래퍼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래퍼가 말합니다. 래퍼 빈지노, 오늘은 그와 뗄 수 없는 한 브랜드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을 땐 그 브랜드의 역사나 철학 같은 걸 꼭 알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 취향이고 가격이 맞으면 입는 거죠. 하지만 오늘 브랜드만큼은 그걸 모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제품 가격 안에 이야기 값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이야기 보따리를 재밌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대부분은 안 살 거 알지만 그래도 이야기는 재밌을 겁니다. 패션 브랜드도 아닌데 한국 패션에 한 획을 그었던 브랜드 IF 스튜디오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가장 많이 보내는 서울예술고등학교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신동민. 동민이 눈에 누군가 들어옵니다. 체육복까지 멋있게 입는 또 다른 학생 임성빈이었죠. 성빈이는 외모도 옷도 멋있었고 항상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해 보이는 성빈이에게 신동민이 다가오죠. 야, 너 무슨 노래 들어? 이거 힙합, 랩이야? 둘은 친구가 되었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 김한준도 그 무리에 속하게 되어 서울예고 삼총사가 결성됩니다. 셋은 항상 붙어다니며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도 피고 끈끈해졌죠. 힙합 동아리를 만들어 가사도 쓰고 작업도 하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자유로운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민이는 미술부장인 담임 선생님에게 대학 입시를 상담받았죠. 동민이는 그림은 참 잘 그리는데 너 공부 안 할 거지? 네. 그럼 너 대학 가고 싶으면 조속과를 가. 조속과는 쉽게 말해서 손으로 뚝딱뚝딱 만드는 전공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동민이는 바로 성빈이한테 야, 우리 대학 가려면 조속과 가야 된대. 그래. 그렇게 둘은 조소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성빈이는 재수, 동민이는 삼수까지 해서 둘은 같은 대학 조속과에 진학합니다. 서울대학교였죠. 성빈이는 대학교에 가자마자 휴학합니다. 좋아하던 힙합 음악을 시작했죠. 그때는 힙합이라는 게 유행하기도 한참 전, 쇼미더머니라는 게 존재하기도 전 아주 비주류 음악이었지만 성빈이는 재능이 있었고 바로 스타가 됩니다. EP 1집은 지금까지도 레전드죠. 한편 같이 서울대를 갔던 동민이는 학교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책도 많이 보고 전공이 조속과니 이것저것 작업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대학교 3학년이 됩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시기죠. 졸업을 준비하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장래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던 중 한 작가를 보며 문득 생각이 들었죠. 무라카미 다카시. 저 양반은 지 작업만 하는데 유명한 뮤지션들이랑 작업하고 앨범 커버도 만드네. 와, 존나 부럽다. 근데 지금처럼 공부만 하면 저런 거 못할 것 같은데. 바로 휴학을 때리고 성빈이에게 연락합니다. 야, 좀 만나자. 야, 성빈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게 인생이 노잼이야. 우리 재밌는 것 좀 해보자. 그러자 성빈이는 한준이도 며칠 전에 그 소리 하던데. 그렇게 흩어졌던 세 명은 재미를 위해 다시 뭉쳤고 이번엔 팀 이름까지 만들었죠. 항상 해왔던 대로 I've always been을 줄여서 IAB, IF 스튜디오의 시작이었습니다. 야, 근데 우리 뭐해? 야, 우리 할 거 있어. 래퍼 성빈이는 앨범을 준비하고 있었고 커버가 필요했습니다. 그 앨범 커버 제작이 IF의 첫 프로젝트였죠. 앨범의 이름은 달리 반 피카소, 모두 화가 이름입니다. 많은 래퍼들이 목걸이를 찹니다. 화려하거나 주로 명품을 차는데 성빈이는 조금 다른 걸 표현하고 싶었고 앨범 이름을 따와 살바도르 달리의 시계, 피카소의 아비뇽의 연인들, 반 고흐의 자화상, 목걸이를 만듭니다. 제작비만 1,300만 원이 들었죠. 소재가 백금이거든요. 작업량도 상당했지만 너무나도 재밌었습니다. IF이 하고 싶었던 것이었죠. 재밌는 걸 상상하고 회의하고 직접 만들고 그 결과물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으니까요. 빈지노의 인맥 덕분인지 소문 덕분인지 IF은 다른 아티스트들의 앨범 커버도 의뢰받기 시작합니다. 물론 빈지노 것도 만들었죠. 깨깨깨깨 이 수박 뚝배기도 IF이 제작했습니다. 그들의 작업 방식은 나름 체계가 있었는데요. 일단 셋이 모여서 회의. 야, 뭐하냐? 재밌는 거 없나? 좀 센 거 갈까? 끼면 좋을 텐데. 센 거면 야, 뭐가 있지? 투구 어때? 오, 좋다, 투구. 그럼 쪼개지는 수박 투구 어때? 투구인데 보호를 못하잖아. 오, 야, 재밌겠는데? 그걸로 가자. 회의가 끝나면 신동민이 작업에 들어갑니다. 조속과니까 뭐든 만들 수 있겠죠. 결과가 나오면 한준이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디지털로 작업합니다. 그리고 빈지노, 성빈이는 눈썰미 담당, 피드백 전문이었죠. IF의 결과물은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단순히 포토샵으로 합성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멋지고 예쁜 재료를 실제로 가져왔고 갈고 깎고 배치했습니다. 작업 기간은 대략 두세 달이 걸렸죠. 이런 앨범 커버도 모두
실제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든 게 꼴랑 사진 한 장, 사진으로만 쓰긴 아까웠던 걸까요? 그걸 티셔츠에 박아 앨범과 같이 판매도 해봅니다. 인기는 글쎄요, 일부 팬들만 사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러브콜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아티스트가 아닌 식품회사에서 연락이 왔죠. 빼빼로 프로젝트. 빈지노는 그에 맞게 노래를 냈고 아이앱은 그 앨범 커버와 빼빼로 패키지도 디자인했죠. 작업 방식은 아이앱답게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를 사용한 건데 이것도 뉴질랜드 소나무를 사용했죠. 질감이나 색감이나 그게 가장 예쁘게 나왔기 때문에요. 업계에 소문이 돌았던 걸까요? 담배 회사 더닐과도 작업합니다. 더닐 담배의 특징은 필터가 뚫려 있습니다. 그 모습을 로고와 패턴에 담았죠. 다음엔 키엘과도 작업합니다. 아이앱 스튜디오는 아카이브가 조금씩 쌓였고 2016년 대림 D 라운지에서 그 아카이브들을 전시합니다. 반응도 굉장히 좋았죠. 자, 아이앱은 대기업과도 글로벌 기업과도 협업했습니다. 티셔츠도 조금 판매했고요. 돈을 벌었을까요? 못 벌었습니다. 못 번 정도가 아니라 생 적자였고 이 모든 걸 빈지노가 메꿨죠. 하지만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늘 하던 대로요. 그러다 빈지노가 군대 가기 3달 전 사건이 터집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아이앱 스튜디오의 팀원은 어느새 7명이 되었는데 그중 5명이 조각가 출신입니다. 맨날 작업하면 뭐 묻고 찢어지고 해지고 그래서 야, 일단 우리가 입을 작업복이나 만들자. 근데 제 생각엔 작업복이라기보다 소속감을 위한 단체 티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렴한 길단 티셔츠를 대량으로 사와서 자기네 로고를 박았죠. 짜잔 하고 완성된 게 아니라 공장에서 박스채로 가져와서 대충 꺼내 입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크루의 멤버엔 너무나도 유명한 빈지노가 있었다는 것. 빈지노가 콘서트 때 입으려고 한 장을 집다가 야, 이거 콘서트 스텝이나 공연 관계자들 것도 좀 가져간다. 그들은 눈에 잘 띄어야 했고 그 작업복 막티를 입혔죠. 빈지노입니다. 뭘 입어도 멋이 나겠죠. 팬들은 무릎이 젖고 난리가 났고 이걸 본 아이앱은 야, 네 콘서트장에서 한번 팔아볼까? 했던 게 대박이 났죠. 그게 아이앱 스튜디오 옷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앱은 노선을 틀어 본격 의류 사업을 시작하진 않습니다. I've always been 해왔던 대로 하죠. 앨범 커버를 만들며 기업과 협업을 하며 근데 협업하면서 옷을 내긴 합니다. 물론 완판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불만이 쌓여갑니다. 아니 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파는 거야? 애가 탄 팬들을 위해 결국 홈페이지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조금 판매합니다. 그리고 빈지노, 임성빈은 군대를 갔죠. 자, 이제 빈지노 없는 아이앱 삐그덕거릴까요? 그 반대입니다. 티셔츠를 판매하는 족족 서버가 터져버립니다. 배송 조회도 안 될 정도였고 아이앱은 아마도 돈을 벌기 시작했겠죠. 그래도 아이앱 하던 대로 합니다. 이제는 지코나 크러쉬도 앨범 커버 의뢰를 맡기죠. 근데 커버 작업보단 티셔츠가 걱정이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요청했고 결국 또다시 발매했죠. 여전히 길단 티셔츠에 프린팅을 찍어낸 그저 굿즈 티셔츠. 또다시 재발매를 했지만 접속률은 이전의 50배, 서버는 또 터지죠. 돈을 벌었을 겁니다. 이 티셔츠의 도매가는 몇천원 밖에 안 하거든요. 이익률은 높고 판매율은 100%. 보통 이 정도면 옷에 집중할 법도 한데 하던 대로 합니다. 조각하고 만지고 만들고 아주 힘들게요. 게다가 결과물은 순수 예술처럼 어렵지도 않습니다. 직관적으로 예뻤죠. 모자도 발매를 했지만 모자보다 더 눈이 가는 건 배경. 약간 세련된 예술작품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싸구려 티셔츠 또 발매. 글쎄요. 하던 대로 한다는 것 치곤 너무 자주 찍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반응도 뜨뜨미지근하죠. 아이앱은 서둘러 다음을 준비합니다. 앨범 커버가 아닌 새로운 옷. 누구나 입으면서 누구에게나 편한 후드티 발매를 예고하죠. 아이앱 스튜디오의 첫 후드티. 반응은 터졌습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제발 후드티 좀 내달라고는 했지만 이 정도로 인기일 줄은 몰랐죠. 빛처럼 품절됩니다. 아주 효과가 좋은 비니도 발매했죠. 그리고 후드의 재발매. 사람들은 일단 주문하고 생각하기를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물쭈물하면 순식간에 품절될 게 뻔했거든요. 그 다음은 앨범 커버. 비켜. 새로운 색상의 후드. 이것도 일단 사고 결정하자. 맞던 안 맞던 일단 남은 거라도 주문했죠. 앨범 커버 작업도 하긴 합니다. 가수 수란을 뜨게 만들어준 앨범이죠. 예전에 이 노래 들었을 때 저는 합성인 줄 알았습니다만 이건 역시 직접 만든 거였죠.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앨범 커버 작업으로 얼마를 받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겠고 제발 좀 후드 빨리 내주세요. 무려 4달 만에 아이앱에 다음 옷이 나옵니다. 그 옷은 무려 티셔츠. 색상이 하나 추가된 신축성이 뛰어나고 구김이 어쩌고 부드럽고 저쩌고 다 필요 없었습니다. 보기에 이뻤고 아니 그냥 그 시기에 갖고 싶었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은 라임 색상. 이번엔 프리오더로 진행했죠. 그니까 편하게 주문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생산. 딱 이틀만 주문받고 배송은 3주 후에. 어휴,
근데 불만이 없었습니다. 살 수 있는 게 어디요? 다음은 연어색, 다음은 아쿠아그린, 다음은 기본색, 팝업도 합니다. 티셔츠 9종과 배지, 우산, 이것도 너무 빨리 품절되어서 조기 마감. 그리고 IF 스튜디오 인스타그램에 제 기준 의미심장한 말이 올라오죠. IF 스튜디오 18 후디의 첫 시작을 알립니다. 저는 이 말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IF 스튜디오는 당연히 후드를 만들 거야. 마치 노선을 정한 듯한 느낌이었죠. 이번 후드는 로즈 핑크, 다음은 라이트 그레이와 블랙. 이제 하던 거, 좋아하는 것 좀 해볼까? 래퍼 로꼬의 앨범 자켓 커버,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좋았습니다. 양초로 의자를 만들어 진짜 불을 붙일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 녹습니다. 근데 배경색이나 의자 색상, 녹는 느낌 너무 예쁩니다. 그러던 와중 후드티 만들이야 커버 만들이야 바빠 죽겠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죠. 랄랄랄랄랄랄랄. 안녕하세요, 아이앱입니다. 뭐야, 장난 전화인가? 그녀는 아이앱에 의뢰를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사람이었죠. 일주일 후에 앨범 발매인데 기존 업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요. 무리인 거 아는데 빨리 해주실 수 있나요? 아이앱은 고민도 없이 수락합니다. 일주일? 이건 내일이어도 해야 된다. 제작, 촬영, 후보전까지 일주일 만에 완성해냅니다. 그 앨범은 아이유의 10주년 싱글 앨범 삐삐. 그리고 아이유는 그 커버 작업을 한 모든 인원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콘서트에 초대합니다. 모르겠고 빨리 후드나 달라고. 다음은 호가든 후드, 다음은 미술회사와 협업한 새로운 컬러 후드, 다음은 올리브색. 뭐 싹 다 품절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상품 후리스를 내면서 여러분 잊고 있었죠? 빈지노가 돌아옵니다. 이때 아이앱은 패션 브랜드도 아닌데 옷을 팔지 않을 수 없는 브랜드가 되어 있었죠. 다음 아이앱의 만남은 카카오, 대형 패션 브랜드 게스와도 협업합니다. 빈지노 역시 활동을 제대로 했죠. 뮤직비디오 내내 아이앱만 입습니다. 아마 이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아이앱 스튜디오가 매니아에서 대중으로 넘어간 시기가요. 그 말은즉 수요가 터져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터진 수요는 자연스럽게 리셀가에 반영됐습니다. 4만원짜리 긴팔티는 20만원, 후드티는 30만, 40만원 이상에 거래되었죠. 아이앱은 본격적으로 옷 판매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국방부랑도 티셔츠를 제작하죠. 대한민국 국방부랑 협업해서 매진을 시키는 브랜드, 대단한 만큼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조금 신기했는데요. 돈에 미쳤네, 개비싸네. 비싸다고 욕한 건 이 호텔과의 협업이었죠. 라이즈 호텔 패키지, 내용은 크리에이터 룸 1박 2명 숙박권, 스페셜 피규어, 티셔츠 2장, 라이즈 비치타올 1장에 조식권 2장까지, 이렇게 27만 5천원. 그렇게 비싸다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비싸다고 욕한 건 그 응모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닐까요? 아이앱 티셔츠는 그저 작업복, 팀복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같은 방식을 다음 협업에 적용했죠. 두산 인프라코어, 그들의 작업복을 제작합니다. 뭐 그냥 아이앱 맨투맨이긴 하지만 의도는 재밌었죠. 물론 일반 사람에게 판매도 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했는데 이건 역시 줄을 엄청나게 섰죠. 같은 방식으로 JTBC 뉴스룸 유니폼도 제작했는데 사람들은 저 JTBC 좀 빼주면 안 되냐 했지만 아이앱은 하던 대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켓도 만들어 봅니다. MA1을 발명한 알파 인더스트리와 만든 항공점퍼, 그리고 맨투맨 느낌의 항공점퍼 자켓. 이 정도면 아이앱 치곤 굉장히 큰 변화였고 뭐 당연히 완판이긴 한데 욕도 많이 먹습니다. 유행으로 유입된 사람이 아닐까 싶은데 하지만 아이앱은 감내해야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도 생겼으니까요. 나이키나 아식스 같은 초대형 브랜드가 아무나 협업을 하겠어요. 이때부터 아이앱은 두 가지 타입으로 옷을 제작합니다. 하나는 그냥 아이앱, 아주 기본적이고 호불호가 없는 옷들. 다른 하나는 협업, 여기선 조금 특별한 옷들이나 신발을 만들기도 하죠. 물론 아이앱이 직접 제작을 하진 못할 겁니다. 아이앱은 조속과 사람들, 상상한 대부분을 손으로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은 예외죠. 이 단순해 보이는 셔츠 하나도 직접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셔츠를 만들려면 원단, 패턴, 재단, 봉제, 마감, 이 과정에 프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 그건 프로에게 맡기고 거기에 아이앱의 창작력과 예술성, 그리고 약간의 재미를 넣는 겁니다. 아이앱 단독으로는 훨씬 단순한 옷만 제작하고요. 물론 재밌는 프로젝트는 계속합니다. 회사 유니폼이나 오피스 키트 제작, 오뚜기와 협업하며 프라이팬을 만들기도 하죠. 옷을 만들지 않는 기아 타이거즈, KST5, 토르, 넷플릭스, 포켓몬, 그리고 옷을 만드는 요넥스, 카라트, 헬리녹스, 반스. 요넥스는 감성이 정말 죽입니다. 테니스나 배드민턴에 관심 없는 사람도 그냥 갖고 싶게 만들고 관심 가게 만드는 그런 게 디자인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I've always been, 해오던 걸 한다는 아이앱 스튜디오는 언제부턴가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앨범 커버 프로젝트, 자신들의 창작력과 예술력을 뽐내면서 그 과정과 결과물로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던 그런 앨범 프로젝트는 더 이상 보이진 않습니다. 가장 최근 작업물을 볼게요. 패션 브랜드처럼 옷을 만들고 룩북도 찍습니다.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 옷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옷의 디자인성이나 디테일도 없이 그저 로고만 찍어낸 평범한 옷으로 보입니다. 저 로고가 주는 힘이 큰지도
이젠 잘 모르겠고요. 옷에 대한 반응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유행 때문에 들어온 사람은 유행이 지나면 나가니까요. 그 자리엔 진짜 팬들만 남겠죠. 브랜드의 정신이나 정체성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IF 스튜디오가 앞으로 재밌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래왔듯이요.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막 만든 티셔츠가 불티나게 팔리던 시절 팬들은 왜 IF 스튜디오를 좋아했을까요? 빈지노가 좋아서, 로고가 멋있어서,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문화가 좋아서가 아닐까요? 겨우 사진 한 장을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작업을 하고 천재적인 아이디어로 재밌는 결과물을 보여주는 사람들, 매력이 있었습니다. 멋진 사람들의 무리가 있으니 왠지 함께하고 싶듯이요. 제 이야기도 여러분이 함께하고 싶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